지방 부동산의 물량이 매우 많이 늘어날 곳들이 있죠. 물량 폭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량 폭탄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문제가 매우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데가 문제가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방의 물량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물량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 취약한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가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공급 측면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방은 공급이 용이할까요? 용이하지 않을까요? 공급은 매우 용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땅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냥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 일대에서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결사반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그래서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방의 택지 개발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뭐 널널하고 용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하면은 매우 쉽죠. 왜 그러냐면 지방의 택지 개발을 하면 어쩌면은 이런 택지 개발을 기다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땅들은 거래가 또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택지 개발을 한다는 건 나라가 수용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요새는 그래도 비교적 시가에 근접하게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급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공급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건설사들이 잘 공급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공급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겠어요? 안 팔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측면도 한번 볼게요.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라는 건 집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받쳐주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요가 받쳐줄 거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또 많아요. 자, 그런데 지방 균형 발전이 생각한 것처럼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지방이 수도권처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지방의 급격한 쇠퇴를 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보다 더 양극화가 되는 일은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 그것도 노력을 해야지 그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서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지방 균형 발전을 해서 말처럼 무슨 지방도 수도권처럼 끌어올린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또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공기관도 굉장히 많이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냐고요. 물론 늘어난 곳들도 있지만은 봤더니만은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끌어들인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지방의 수요는 늘어나는 거에 매우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급의 측면, 수요의 측면 모두 다 지방의 부동산을 녹록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받아줄 수 있는 수요층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물량이 쏟아진다. 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쏟아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개념에서 또 지방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량 폭탄이 벌어진다고 해서 지방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걱정해야 될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싸게 산 경우. 두 번째, 핵심 지역을 산 경우. 세 번째, 비교적 새 아파트를 산 경우. 이런 경우라면 지방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물량 폭탄이 예고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지역에서 워너비라는 얘기죠. 이렇다면 지방에서도 이렇게 워너비가 되는 부동산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량 공급이 쉽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물량 공급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기반 시설까지 한꺼번에 모조리,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기는 지방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너비, 각 지방에 있는 핵심적인 지역, 거기에다가 또 새거, 거기에다가 내가 비싸지 않은 가격 주고 샀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방에 물량 폭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거는 마치 보호막을 친 것처럼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물량 폭탄이 벌어지면 안전하다고 해서 내 거는 안 떨어지고 남의 것만 다 떨어지냐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짜 물량 폭탄이 일어나가지고 거래가 막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그래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뭐 꼭 팔아야 돼요? 꼭 팔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팔아야 될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은 나빠요. 그러나 활용도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전월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안심시켜 드릴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연봉 통계를 한번 냈다고 해보세요. 연봉 통계를 냈는데 올해는 연봉 통계가 평균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8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평균 연봉을 재보니까. 자,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의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균 연봉이 5%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서 의사인 내가 큰일 났네. 이렇게 연봉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 병원 정말 힘들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죠?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들의 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평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의 능력, 입지, 마케팅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평균 연봉이 내려갔다고 해서 내 사업도 매출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내가 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고 어떤 지역의 것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금액에 샀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싸게 샀어야 싸게 산 거냐? 예. 그리고 도대체 핵심 지역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핵심 지역이냐? 그리고 신축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신축이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여간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계 때문에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통계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받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천하태평인 사람, 이런 분들도 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으시고 무모한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현명한 투자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